최근 일반형 버스를 우등형 버스로 용도를 바꾸는 사례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요즘 세대에 해당하는 모델의 일반형 버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래된 버스가 퇴역해야 함에 따라 그 빈자리를 채울 다른 우등버스가 필요한데 정작 신형 디젤 차량을 출고하려고 하니 대기 기간만 2-3년 정도라는 말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버스 아니면 그랜버드밖에 선택지가 없고 주문 물량이 많이 밀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다른 모델을 선택하자고 하니 현실적인 제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일반형 버스를 우등형 버스로 용도를 바꾸는 등 일반형 버스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그만큼 입지도 꾸준하게 더욱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일반형 버스, 흔히 2인석 위주로 설치된 것에 해당하는데 경우에 따라 최대 45명까지 태울 수 있는 버스입니다. 고속 시외버스 중에서는 승객 수송 밀도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좌석폭과 간격이 좁은 편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어떤 경우 내측 좌석을 통로 쪽으로 더 옮겨주는 장치가 설치된 시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때는 우등버스의 좌석 간격과 동일한 37석 버스가 운행된 적도 있는 등 불편한 일반 버스란 인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싼 운임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버스 종류입니다. 우리나라 고속시외버스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종류이고 광역버스에도 이런 형태가 도입되는 등 범용성 높은 보급형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시트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손잡이가 머리 부분쯤에 있는 유로형 시트를 선택하거나 아예 다른 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인식이나 좌석 디자인 등에 따라서 착석감부터 불편한 일반형 시트도 있는 등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반형 버스는 시외로 나가는 고급 좌석 버스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태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버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일반 버스를 투입하면 그 시너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도 우등형으로 용도가 변경된 차량들이 여러 대 등장하면서 일반형 버스의 대수가 더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트를 개조하는 일이야 예전에도 운수업계에서 행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우등버스를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등버스는 1990년대부터 운행을 시작해서 어느덧 30년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좌석폭과 간격이 더 넓어지고 2x1 배열, 승객 좌석수 28개, 일반 버스 운임에서 할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우등버스가 도입된 이후로 일반 버스의 입지가 본격적으로 좁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0년대에도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거나 배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등 이상만 배차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위주로 운행하거나 적어도 수많은 차량편들이 배치되는 노선이 아닌 이상 일반 버스를 보기 힘들어진 수준이 된 겁니다. 일반 버스에 해당하는 운임은 당연히 고속과 시외에 걸쳐 모두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외버스는 시외 우등 등급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등을 투입해도 할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 사실상 싼 요금의 우등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할증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28인승이건 31인승이건 40석 이상이건 지불되는 금액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6년 중 시외 우등 등급이 등장하고 해당 등급이 도입되는 노선들이 늘어납니다. 우등 고속버스보다는 킬로미터당 고속도로 운임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여전히 조금이나마 저렴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외 우등 등급이 신설되고 나서 이제는 전역에 시외 우등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총 운행거리 100km 미만의 노선이나 구간에도 28인승 버스가 투입되고 할증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아예 전 차량편 우등으로 배치하고 할증하는 경우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승객 밀도가 높아 일반 버스를 투입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고속시외버스는 예전보다도 일반 버스 비중이 줄어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예전부터도 우등버스 위주로 돌아가기도 했던 걸 생각하면 대수 측면에서 이미 우등을 넘보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비록 좌석폭이나 간격은 좁을지라도 승객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버스는 운용상 단점도 존재합니다. 운임이 우등버스보다 저렴하고 승객을 최대한 많이 태울 수 있지만 반대로 승객을 적게만 태우면 수입도 그만큼 적게 쌓입니다.
서울, 호남, 광주 노선을 예로 들면 평시에 우등은 38,000원, 일반은 28,000원입니다. 버스가 때에 따라 승객을 많이 태울 수도 적게 태울 수도 있는데 한 차례는 적게 타서 가령 10명만 탑승했다고 가정할 때 1시간대 운행한 버스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가량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려서 18명 탑승했다고 가정하면 우등버스는 그래도 반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일반 버스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승객을 최대한 많이 채워야 수익금은 우등버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단 우등버스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매 시간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심지어는 등급을 막론하고 아무도 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좌석 고급화와 연관도 있습니다. 요금은 비싸지지만 그만큼 좀 더 좋은 좌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런 점은 기차와도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데 유선형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특실 객차가 퇴역한 이후 일반 열차와는 좌석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KTX나 SRT에는 아직 특실이 존재하지만 KTX 이음과 청룡 등을 위시로 하는 동력 분산식 KTX가 도입될 때 특실보다 조금 아래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우등실이 도입되면서 좌석 고급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기차와는 차원이 다른 광역전철도 이용할 수 있겠는데 시내교통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요금은 꽤 저렴한 편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광역전철 진출 지역으로 점치기 어려운 지역이나 구간이면 결국 기차밖에 없습니다. 보통 버스가 소요시간은 고속철도에 비해 긴 편이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무기로 내세울 수 없지만 좌석 종류는 무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 자체만으로 한정하면 결국 요금이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본 운임이 동결됐던 기차와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차도 간접적인 요금 인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무궁화호 퇴역과 새마을호 등급 비중의 증가, 준고속 KTX 추가 개설까지 아직 구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무궁화호보다 비쌉니다. 그렇다면 일반형 버스의 미래는 어찌 될까? 고속버스 업계에서는 일반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버스 조합사 가운데 삼화고속이 서울 경부 금산 노선에서 일반 등급 배차를 완전히 없앰에 따라 우등 이상만 운행하게 된 운수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금산 터미널 자체 수요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것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시외버스 쪽에서 도입된 수수나 순전기버스 모델이 일반형 사양으로 도입되었다는 것과 고속사 가운데서도 승객 밀도가 높아 아직도 일반 위주로 운행되어야 하는 노선도 있는 걸 생각하면 당장 일반형 고속 시외버스가 없어지기엔 무리입니다. 다만 수요 문제 때문에 여지는 열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금이 문제라면 자체적인 할인을 걸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몇몇 노선을 살펴보면 원가에서 일정 부분 할인해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등임에도 대학생이나 청소년 할인이 경우에 따라 주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간혹가다 보이는 것이지만 배차는 일반 등급으로 등록하고 우등을 투입하는 방식. 이것 또한 사실상의 요금 할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금이 우등보다 꽤 저렴하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선 부담을 덜면서 고급 시트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신 수익급 측면에서는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운임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것도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일반 시간대에 우등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사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고속 시외버스뿐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광역버스는 고급 좌석 버스를 도입할 때 일반형 버스를 많이 택했는데 심지어 2층 버스도 2x2 배열 시트이기 때문에 많이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석 금지 방침을 택하고 있고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정류소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다 타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광역버스에 40명 이상 태울 수 있는 차량이 더 필요할 법하고 경우에 따라 증차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고속시외버스에서는 찬밤일지는 몰라도 광역버스는 앞으로도 일반형 버스가 흔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